은퇴 기념 여행을 가려던 아버지가 그 대신 집을 팔아야 했다는 사실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지난달 이런 일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제가 20년 넘게 알고 지낸 김철수 아저씨 이야기예요. 아저씨는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셨던 분입니다. 대기업에서 35년간 근무하시고 자녀들 대학 보내고 결혼까지 다 시켜드렸죠. 집 대출도 다 갚으셨고요. 그런데 은퇴 당일 아저씨 가족에게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아저씨는 은퇴 전날까지만 해도 아내분과 함께 제주도 여행 계획을 세우고 계셨어요. 이제 시간도 많으니까 천천히 여행도 다니고 손자들과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지 하시며 그렇게 행복해 하셨거든요. 그런데 은퇴 후 딱 한 달이 지나자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먼저 아저씨의 허리 디스크가 악화되면서 수술비로 500만 원이 나갔어요. 그 다음 달에는 오래된 보일러가 터져서 교체 비용 300만 원. 그 다음에는 아내분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응급실비와 검사비가 또 몇백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생활비였어요. 일할 때는 회사 식당에서 점심을 해결하고 야근할 때는 저녁도 회사에서 먹었는데 은퇴 후에는 하루 3끼를 모두 집에서 해결해야 하니까 식비만 해도 예전에 2배가 들더라는 거예요. 결국 아저씨는 제주도 여행은 물론이고 평소 즐기시던 등산 모임도 그만두셔야 했습니다. 모임비, 교통비, 장비비까지 모든 게 부담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지난주 저는 아저씨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집을 팔아야겠어. 이렇게 살 수는 없겠더라고.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나요? 저는 이 일을 계기로 깨달았습니다. 은퇴를 준비한다는 것은 단순히 퇴직금을 받고 연금을 타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건 따로 있더라고요. 김철수 아저씨처럼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분들이 은퇴 후에 이런 고통을 겪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일이 왜 생기는 걸까? 분명히 방법이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직접 전문가들을 만나보고 성공적으로 은퇴하신 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있더라고요. 은퇴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이 말이에요. 바로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김철수 아저씨를 처음 만난 건 20년 전이었습니다. 당시 아저씨는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성실한 직장인이셨어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밤 10시에 귀가하는 생활을 35년간 반복하셨죠. 아저씨의 삶은 정말 모범적이었습니다. 첫째 아들과 딸을 좋은 대학에 보내시고 둘 다 괜찮은 직장에 취업시키셨어요. 결혼도 성대하게 치러주셨고요. 특히 아들 결혼할 때는 전세자금까지 마련해 주셨습니다. 집 대출도 계획대로 다 갚으셨어요. 25년 동안 매달 200만 원씩 꼬박꼬박 갚아 나가셨거든요. 은퇴 3년 전에 완전히 정리하셨죠. 그때 아저씨가 얼마나 뿌듯해 하셨는지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제 집도 내 거고 애들 뒷바라지도 다 끝났으니까 남은 건 내 인생이야 라고 하시며 그렇게 기뻐하셨거든요. 은퇴를 1년 앞두고는 더욱 들떠 계셨어요. 퇴직금으로 2억 정도 받을 예정이었고 국민연금도 매달 130만 원 정도 나올 거라고 하셨습니다. 아내분도 가게 일을 그만두고 함께 여유롭게 살 계획이었죠. 2억이면 적금 넣어둬도 이자만으로도 한 달에 몇십만 원은 나오잖아. 연금 130만 원이랑 합치면 200만 원은 넉넉히 되니까 우리 부부 사는 데는 충분해라고 계산도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현실은 정말 달랐습니다. 은퇴 후 첫 달, 아저씨는 자유로움을 만끽하셨어요. 평생 못 해본 늦잠도 자시고 오후에 동네 카페에서 커피도 마시시고요. 아내분과 함께 백화점도 구경 가시고 오랜만에 외식도 자주 하셨습니다. 그런데 2번째 달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먼저 허리 통증이 심해지셨습니다. 직장 다닐 때는 바빠서 그냥 참고 지나갔는데 시간이 생기니까 병원을 가보셨죠. 그랬더니 디스크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어요. 수술비와 입원비로 5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아저씨는 당황하셨지만 이런 일도 있는 거지라고 넘어가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달에 집 보일러가 완전히 고장났습니다. 15년 된 보일러였는데 하필 그때 터진 거예요. 교체 비용이 300만 원이었죠. 또 그 다음에는 화장실 타일이 떨어져서 공사를 해야 했고 싱크대 수도꼭지도 교체해야 했습니다.
집이 좀 오래되긴 했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고장날 줄이야 라고 아저씨가 한숨을 쉬셨어요. 더 큰 문제는 생활비였습니다. 직장 다닐 때는 점심은 회사 식당에서 3,000원이면 해결됐는데 은퇴 후에는 집에서 해결해야 하니까 장 보는 비용이 배로 늘었어요. 외식비도 마찬가지였죠. 예전에는 한 달에 2번 정도였는데 시간이 많아지니까 오늘은 뭐 해 먹지? 하다가 자꾸 밖에서 사 먹게 되더라는 거예요. 전기요금도 오르고 가스요금도 오르고 각종 관리비도 예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당연한 일이었죠. 그리고 3개월째 되던 어느 날 아내분이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고혈압으로 응급실에 실려가셨는데 검사비와 치료비가 또 200만 원 넘게 나왔습니다. 아저씨는 그때부터 심각하게 고민에 빠지셨어요. 퇴직금 2억 중에서 벌써 1,000만 원이 넘게 나간 거거든요. 이 속도라면 2억도 몇 년 못 갈 것 같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죠. 더욱 충격적인 건 연금이었습니다. 국민연금 130만 원은 맞았는데 여기서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제하고 나니까 실제로 받는 돈은 110만 원 정도였어요. 그것도 매달 조금씩 깎인다는 얘기를 들으셨고요. 아저씨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정말 하나도 제대로 계산 안 되네. 뭔가 놓친 게 있는 것 같아. 그때 저는 아저씨 표정에서 깊은 좌절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평생을 그토록 열심히 준비했는데 결과는 예상과 전혀 달랐던 거죠. 마치 35년간 쌓아온 모든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셨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일이 아저씨에게만 벌어질 리 없다는 생각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더 많을 거라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김철수 아저씨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더라고요.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저도 아저씨와 같은 실수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평소 알고 지내던 재정 전문가인 박상훈 팀장님께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박 팀장님은 20년 넘게 은퇴 설계 상담을 해오신 분이거든요. 상담 당일 저는 김철수 아저씨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팀장님, 아저씨가 뭘 잘못하신 걸까요? 이렇게 성실하게 준비하셨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죠? 박 팀장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김철수 씨 같은 분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은퇴 준비를 돈 관점에서만 접근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돈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해요. 그러면서 박 팀장님이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혹시 은퇴 전에 꼭 확인했어야 할 것 5가지 들어보셨어요? 저는 고개를 젓었어요. 처음 듣는 얘기였거든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뭔가요? 박 팀장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 5가지만 제대로 점검하고 은퇴하신 분들은 김철수 씨 같은 일을 겪지 않아요. 반대로 이걸 놓치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불안한 노후를 보내게 되죠.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김철수 아저씨를 구할 수 있는 답이 여기에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럼 그 5가지가 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박 팀장님은 잠시 머뭇거리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시간이 부족하네요. 다음에 시간 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대신 하나만 먼저 알려드릴까요? 네, 부탁드려요. 첫 번째는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연금의 정확한 금액을 아는 거예요. 김철수 씨는 국민연금만 알고 계셨는데 사실 퇴직연금도 있고 개인연금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각각의 수령 시기와 방법도 다 달라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김철수 아저씨처럼 국민연금 정도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 나머지 4가지는 언제 들을 수 있을까요? 다음 주에 시간 맞춰서 다시 만나죠. 그때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상담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김철수 아저씨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컸거든요. 나는 과연 이 5가지를 제대로 알고 있을까?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날 밤 저는 아내와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우리 은퇴 준비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 아내도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하더라고요. 갑자기 왜 그래?
우리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잖아. 근데 오늘 전문가한테 들어보니까 뭔가 체크해야 할 게 5가지나 더 있다는 거야. 아내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그럼 우리도 김철수 아저씨처럼 될 수 있다는 얘기야?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 후 일주일 동안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은퇴 준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혹시 특별히 확인해야 할 게 있는지 말이에요.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와 비슷했어요. 퇴직금 얼마 받을지, 국민연금 얼마 나올지 정도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 외에는 막연하게 그때 가서 알아보지 뭐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김철수 아저씨의 일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드디어 박 팀장님과의 2번째 상담날이 다가왔어요. 저는 그 5가지가 무엇인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과연 그 답들이 김철수 아저씨와 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불안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박 팀장님과의 2번째 상담을 기다리는 동안 저희 집에는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김철수 아저씨 댁에서 일어났던 일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갑자기 저희 집 에어컨이 고장났는데 수리비로 80만 원이 나왔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는 아내가 건강검진에서 재검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저는 식탁에 마주 앉아 심각한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우리 정말 은퇴 준비 제대로 된 거 맞아? 아내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김철수 아저씨 이야기를 들은 후부터 계속 마음이 불안했거든요. 당신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아? 아내가 저에게 물어봤지만 저는 명확하게 답할 수 없었어요. 국민연금은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퇴직연금이나 다른 연금들은 정확히 몰랐거든요. 그럼 우리 한 달 생활비는 얼마나 들어? 은퇴하면 지금보다 줄어들까? 늘어날까? 이 질문에도 저는 답을 못했어요. 지금까지 그런 걸 구체적으로 계산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 아내가 말했습니다. 집 한 채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지. 이런 일이 생길 줄 누가 알았어. 아내의 말에서 저는 김철수 아저씨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아저씨도 분명 같은 생각을 하셨을 거거든요. 그날부터 저희 부부는 매일 밤 이런 대화를 반복했습니다. 서로에게 질문을 던지지만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고 불안감만 커져갔어요.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서로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결혼 25년 동안 함께 살아왔지만 정작 은퇴 후의 삶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이야기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은퇴하면 전원주택에서 조용히 지내고 싶었는데 아내는 도시에서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하고 싶어 했어요. 저는 검소하게 살면서 돈을 아끼고 싶었는데 아내는 그동안 참았던 여행이나 취미 활동을 하고 싶어 했고요. 이런 차이들이 하나둘 드러나면서 저희는 점점 더 많이 다투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은퇴하면 뭐 하고 살 생각이야? 나는 그동안 못 해본 것들 해보고 싶어. 여행도 다니고 요리 배우기도 하고 돈도 없는데 무슨 여행이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그럼 당신은 돈만 아끼고 집에만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대화할 때마다 서로 상처를 주고받았어요. 마치 25년 동안 함께 살아온 게 무의미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아내가 던진 이 질문이었어요. 우리가 정말 함께 늙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거야? 저는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은퇴 준비라는 걸 혼자서 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돈을 벌고 제가 연금을 알아보고 제가 계획을 세우면 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은퇴 후의 삶은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아내와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새로운 인생이었는데 정작 우리는 서로의 생각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을 힘들게 보내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김철수 아저씨가 겪고 계신 문제가 단순히 돈 문제만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아마 아저씨 부부도 저희와 비슷한 갈등을 겪고 계실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드디어 박 팀장님과의 상담날이 되었어요. 저는 이제 5가지 체크리스트를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아니, 간절히 듣고 싶었어요. 과연 그 답들이 저희 부부의 갈등도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5가지가 단순히 돈에 관한 것만은 아닐 거라는 예감 말이에요. 박 팀장님의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이번 상담에서 제 인생이 바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박 팀장님은 저의 표정을 보시더니 먼저 물어보셨어요. 지난주부터 많이 고민하셨나 봐요. 표정이 심각하시네요.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아내와 겪었던 갈등들을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김철수 아저씨 상황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도 깨달았다고 털어놨어요. 박 팀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어요. 예상했던 일이에요. 사실 대부분의 부부들이 같은 과정을 겪거든요. 은퇴 준비를 돈 문제로만 생각하시다가 막상 현실에 부딪히면 더 복잡한 문제들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박 팀장님이 책상 위에 종이를 꺼내셨습니다. 오늘은 약속한 대로 5가지 체크리스트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와 두 번째부터 자세히 설명해 드리죠. 첫 번째는 지난번에 살짝 들었던 연금 확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국민연금만 확인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박 팀장님이 설명해 주신 내용을 들어보니 정말 복잡했어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은 기본이고 배우자의 연금도 따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각각의 수령 시기도 다르고 세금도 다르게 적용되더라고요. 김철수 씨 같은 경우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으실 건지 연금으로 받으실 건지도 결정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것만 제대로 선택해도 받는 돈이 20% 이상 차이 날 수 있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그런 건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두 번째는 은퇴 후 예상 월평균 생활비 계산이었어요. 이것도 단순히 지금 쓰는 돈만 계산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은퇴하면 없어지는 비용도 있고 새로 생기는 비용도 있어요. 교통비나 외식비는 줄어들 수 있지만 의료비나 취미비는 늘어나죠.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고려해야 하고요. 박 팀장님이 보여주신 계산표를 보니 정말 복잡했어요. 나이대별로 예상되는 지출 항목들이 세세하게 나와 있었거든요. 60대 초반에는 여행비가 많이 들고 60대 후반부터는 의료비가 급증해요. 70대에는 간병비도 고려해야 하고요. 저는 그때 소름이 돋았어요. 저희 부부가 지난 일주일 동안 싸운 이유가 바로 이거였거든요. 서로 다른 미래를 그리고 있었는데 그에 따른 비용 계산은 전혀 하지 않았던 거예요. 박 팀장님이 계속 설명해 주시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더 궁금해졌어요. 나머지 3가지는 뭘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팀장님, 그럼 나머지 3가지도 들을 수 있을까요? 정말 궁금해요. 박 팀장님은 잠시 멈춤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머지 3가지는 사실 더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지만 먼저 이 2가지부터 정확히 파악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래야 다음 단계를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그러면서 박 팀장님이 저에게 숙제를 내주셨어요. 일주일 안에 제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연금 정보를 정확히 알아오고 은퇴 후 예상 생활비도 계산해 오라는 거였죠. 그리고 부인분과도 함께 상의해 보세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상담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뭔가 구체적인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뻤지만 동시에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에 부담스럽기도 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아내에게 상담 내용을 전했어요. 아내도 처음에는 복잡해 보인다며 걱정했지만 곧 적극적으로 나서더라고요. 그래도 방법이 있다는 게 다행이라며 같이 알아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날부터 저희 부부는 연금 관련 서류들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고 회사 인사팀에도 문의해서 퇴직연금 정보도 알아봤습니다. 생활비 계산은 더 어려웠어요. 지금까지 가계부를 써본 적이 없어서 저희가 한 달에 얼마나 쓰는지도 정확히 몰랐거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모든 지출을 기록해 보기로 했어요. 조사를 하면 할수록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줄 알았는데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훨씬 적게 낼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아내의 국민연금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나올 예정이었고요. 하지만 생활비 계산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지금보다 30% 정도 늘어날 것 같더라고요. 의료비, 여가비, 각종 관리비들을 다 계산하니까 그렇게 나왔어요. 일주일 후 다시 박 팀장님을 찾아갔을 때 저는 조금 더 자신감이 있었어요.
적어도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어느 정도 파악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박 팀장님이 나머지 세 가지를 설명해 주시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내용들이었거든요. 특히 세 번째 체크리스트를 듣는 순간 저는 김철수 아저씨가 왜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일주일 후 박 팀장님을 다시 찾아갔을 때 저는 조금 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어느 정도 파악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조사한 결과를 정리해서 가져갔어요. 국민연금은 월 148만 원,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월 82만 원, 아내 국민연금까지 합하면 월 3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생활비는 현재보다 30% 정도 늘어날 것 같다고 계산했고요. 박 팀장님은 제가 가져간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시더니 잘 조사했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세 가지를 말씀드릴 때가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 체크리스트부터는 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해요. 라고 박 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간병비 대비였어요. 저는 처음에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건강보험이 있으니까 의료비는 크게 부담이 안 될 거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박 팀장님의 설명을 듣고 나니 완전히 달랐어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치료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특히 치매나 파킨슨병 같은 경우 간병비만 월 200만 원이 넘게 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통계였어요. 65세 이후 평균 의료비가 총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든다는 거였죠. 그것도 건강한 사람 기준이었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런 건 보험으로 해결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박 팀장님이 보여주신 실제 사례들을 보니까 보험만으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김철수 아저씨 이야기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아저씨가 허리 수술로 500만 원, 아내분 응급실비로 200만 원을 쓰신 것도 사실 시작에 불과했던 거예요. 네 번째 체크리스트를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배우자와 가족 모두의 은퇴 후 삶에 대한 합의였거든요. 박 팀장님은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퇴 준비를 혼자서 하는데 실제로는 가족 전체의 문제라는 거였죠. 특히 부부가 서로 다른 은퇴 후 삶을 그리고 있으면 큰 갈등이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바로 지난주에 아내와 제가 겪었던 상황 그대로였거든요. 박 팀장님이 보여주신 상담 사례 중에는 정말 극단적인 경우들도 있었어요. 은퇴 후에 이혼하는 부부들, 자녀들과 갈등을 겪는 가정들, 서로 다른 기대 때문에 가족이 해체되는 경우들 말이에요. 돈을 아무리 많이 모아도 가족이 바라는 게 다르면 행복할 수 없어요 라는 박 팀장님 말씀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체크리스트를 들었을 때 저는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은퇴 후에 새로운 삶의 목적 설정이었습니다. 박 팀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일에서 벗어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직장 다닐 때는 회사가 정해준 목표가 있었죠. 그런데 은퇴하면 스스로 목표를 만들어야 해요. 이게 없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우울해집니다. 박 팀장님이 들려주신 사례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퇴직금을 10억이나 받은 분이 있었는데 은퇴 2년 만에 심각한 우울증에 걸렸다는 거였어요. 할 일이 없어서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까 무기력해졌다는 거죠. 반대로 연금이 많지 않은 분인데도 은퇴 후에 자원봉사를 시작해서 너무 행복하게 지내시는 분도 계셨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은퇴를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저는 은퇴를 끝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열심히 일한 후에 받는 휴식 같은 거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시작이었던 거죠. 박 팀장님이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재정적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요. 바로 정서적, 관계적 준비라는 거였습니다. 돈은 있는데 외롭고 무료한 은퇴 생활과 돈은 좀 부족해도 의미 있고 행복한 은퇴 생활 중에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당연히 후자라고 답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과연 이 두 가지를 다 가질 수는 없는 걸까 하는 의문이었죠. 상담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저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5가지 체크리스트를 다 들었는데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저는 돈 관련된 체크리스트 5개를 예상했었어요. 연금 확인, 적금 계산, 투자 포트폴리오, 부동산 활용, 세금 절약, 뭐 이런 것들 말이에요. 하지만 실제로는 돈 문제는 처음 2개뿐이었고 나머지 3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어요. 건강, 관계, 삶의 의미에 관한 것들이었거든요. 그날 밤 아내에게 상담 내용을 전하면서 저는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우리가 지금까지 은퇴 준비를 너무 협소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함께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5가지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김철수 아저씨처럼 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생겼어요. 이제라도 제대로 준비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박 팀장님이 구체적인 방법들도 알려주셨고 무엇보다 명확한 방향을 잡을 수 있었으니까요. 박 팀장님과의 상담이 끝난 후 일주일 동안 저는 5가지 체크리스트를 정리하며 깊이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김철수 아저씨께 이 내용을 전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먼저 제가 정리한 5가지 체크리스트를 명확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연금의 정확한 수령액과 방법 확인. 이건 단순히 국민연금 조회하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배우자 연금까지 모든 걸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했습니다. 특히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으로 받을지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진다는 걸 알았어요. 저희 경우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세우실 수령액이 월 82만 원이었는데 일시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많이 내고 나서 투자해도 이 정도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계산이 나왔거든요. 2번째, 은퇴 후 실제 생활비의 정확한 계산. 이것도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단순히 현재 생활비에서 몇 %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60대 초반에는 여행비와 취미비가 늘어나고 60대 후반부터는 의료비가 급증하고 70대에는 간병비까지 고려해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현재보다 30-50% 정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계산이 나왔어요. 3번째,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간병비 대비. 이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건강보험이 있어도 실제로는 본인 부담금이 엄청나다는 걸 알았거든요. 특히 치매나 중풍 같은 경우 월 간병비만 200만 원이 넘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65세 이후 평균 의료비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라는 통계도 무시할 수 없었어요. 이건 별도로 준비해두지 않으면 아무리 연금이 많아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거든요. 4번째, 배우자와 가족의 은퇴 후 삶에 대한 합의. 이건 제가 가장 놓쳤던 부분이에요. 저는 혼자서 계획을 세우면 되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가족 전체가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일이었어요. 은퇴 후 어디서 살 것인지,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자녀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이런 모든 것들을 미리 이야기해 두지 않으면 큰 갈등이 생긴다는 걸 알았습니다. 5번째, 은퇴 후에 새로운 삶의 목적과 의미 설정. 이게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끝으로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거였죠. 직장에서 받던 성취감, 사회적 역할, 인간관계를 은퇴 후에는 어떻게 대체할 것인지 미리 준비해야 했습니다. 자원봉사, 취미활동, 새로운 일, 가족 역할 등 다양한 옵션들을 고려해 봐야 하더라고요. 이 5가지를 정리하고 나서 저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것만 제대로 준비하면 김철수 아저씨 같은 상황은 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철수 아저씨를 찾아뵙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저씨를 만났을 때 여전히 힘들어하고 계셨어요. 집을 팔아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박 팀장님께 들은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아저씨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니까 점점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특히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받는 방법과 의료비 대비책에 대해서는 정말 진지하게 들으셨어요.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나는 왜 그걸 몰랐을까라고 아저씨가 말씀하시는데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아저씨는 그날부터 적극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하셨어요. 부인분과도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시고
전문가 상담도 받으러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 후 아저씨를 다시 만났을 때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계셨어요. 집을 팔 필요가 없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퇴직연금 수령 방식을 바꾸고 생활비를 재계산하고 의료비 대비책도 세우니까 훨씬 여유로워졌다는 거였어요. 무엇보다 부인분과의 관계도 좋아지셨다고 했습니다. 은퇴 후의 삶에 대해 처음으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는 거였죠.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준비 없는 은퇴는 정말 불안의 시작이지만 제대로 준비된 은퇴는 평온하고 의미 있는 삶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5가지 체크리스트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는 걸 말이에요. 나이가 몇 살이든 은퇴가 언제든 이것들은 반드시 확인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혼자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전문가와 함께, 주변 사람들과 함께 준비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도 지금 당장 이 5가지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과연 몇 가지나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지 말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6개월 전 김철수 아저씨의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의 충격과 불안감이 아직도 생생해요. 하지만 지금은 마음이 많이 편안합니다. 제가 5가지 체크리스트를 통해 얻은 확신 때문이에요. 이 6개월 동안 저희 부부는 정말 많은 변화를 겪었어요. 먼저 모든 연금 정보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아내의 연금까지 모든 걸 종합해서 계산해보니 생각보다 든든했어요. 생활비 계산도 훨씬 현실적으로 다시 했습니다. 나이대별로 달라지는 지출 패턴을 고려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특히 의료비와 간병비를 별도로 준비하기 시작했죠. 가장 큰 변화는 아내와의 관계였어요. 은퇴 후의 삶에 대해 처음으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의 꿈과 걱정을 나눴습니다. 그 과정에서 25년 결혼 생활 중 가장 깊은 대화를 나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내는 은퇴 후에 요리 교실을 운영해보고 싶다는 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전혀 몰랐던 아내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저도 제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작은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고 말이에요. 이런 대화들을 통해 저희는 은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실감했어요. 그리고 그 시작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는 것도 깨달았죠. 김철수 아저씨도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지난주에 만났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거든요. 퇴직연금 수령 방식을 바꾸고 의료비 대비를 위한 적금도 시작하셨대요. 무엇보다 부인분과 함께 은퇴 후 계획을 세우시면서 오히려 더 가까워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야 진짜 은퇴 준비를 시작한 것 같아라고 아저씨가 말씀하시는데 정말 안심이 되었어요. 아저씨는 요즘 지역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은퇴 준비 강좌에도 참여하고 계세요. 그곳에서 만난 분들과 함께 은퇴 후 자원봉사 계획도 세우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게 있어요. 은퇴 준비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가족과 함께, 전문가와 함께, 지역사회와 함께 준비해야 하는 일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시작하는 거예요. 나이가 몇 살이든 은퇴가 몇 년 남았든 이 5가지 체크리스트는 지금 확인해야 하는 것들이거든요. 첫 번째, 모든 연금의 정확한 수령액 확인. 두 번째, 은퇴 후 실제 생활비 계산. 세 번째, 의료비와 간병비 대비. 네 번째, 가족과의 은퇴 후 삶에 대한 합의. 5번째, 새로운 삶의 목적 설정. 이 5가지 중에서 여러분은 몇 가지나 제대로 준비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김철수 아저씨의 충격적인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은퇴 기념 여행 대신 집을 팔아야 했던 그 이야기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죠. 아저씨는 집을 팔지 않아도 되었고 오히려 은퇴 후의 삶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셨어요.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바로 5가지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시작해 보세요. 첫 번째부터 차근차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서 하지 마시고 가족과 함께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도 받으시기 바라요.
은퇴는 인생의 마지막 장이 아니라 새로운 장의 시작입니다. 그 시작을 아름답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 5가지 체크리스트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시급하게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은퇴 준비를 하면서 겪은 어려움이나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나누어 주세요. 우리 모두 함께 준비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준비된 은퇴는 불안이 아닌 희망입니다. 여러분도 그 희망을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